国交正常化を目指します。米国や韓国をはじめ国際社会と緊密に連携してまいります。 충분히 그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국제적인 규범이라든가 관례를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이어 초계기 레이더 갈등까지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지만 우리로선 일본이 고의로 갈등을 키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일본 정부의 움직임,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연말에 경북도와 이 독도 평화재단이 수여하는 독도 평화대상 특별상을 받으셨던데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뭐 제가 독도 논문도 좀 썼고 해서 네. 그렇게 평가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어제 그 아베 일본 총리 시정 연설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예년과 달리 한국에 대한 언급 딱 한 번, 그것도 스쳐 지나가듯이 했는데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런 것도 일본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냥 감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한일 관계가 상당히 그 견색 국면에 있고 한국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한국한테 또 비판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를 하면 일본의 우파들의 방역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아예 말을 안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나 일단 그 북한 문제에서 한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다. 이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우익의 일각에서 한국하고는 당뇨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역시 그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네. 앞으로 북일 수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기정 입장에는 전혀 그 네. 변함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네. 여지는 열어놨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베 총리 이런 태도가 최근 벌어졌던 여러 한일 간 이슈들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 그 일제 강제징용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이 도화선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예, 가장 그것이 현재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한국에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식으로 네. 그렇게 프로파간다인데요. 그런 식으로 국제 여론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나 그 일본은 판결 문제는 지난해 예를 들면 신일철 주금 신일철 주금에게 4억 원 정도입니까? 네. 피해자 4명에게 한 명당 1억 원이죠. 네네, 1억 원. 그리고 또 미쓰비시한테도 5억 6천만 원 정도 네. 전체로 지불을 해라. 네네. 이러한 판결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65년도에 모두 끝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 일제 간점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배상금, 네. 위로금으로 이자료로 내야 한다. 서로 의견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또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초계기 갈등인데요. 네네. 자꾸만 이 일본군 초계기가 우리 군 함정 주변에서 도발로 의심받을 만한 그런 비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일본 측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그 의방극이라고 해도 너무 그러니까 조공 비행하는 것은 그거는 상식 이외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 조건 비행이 사실상 있었기 때문에요. 특히 네 번째는 그 60m에서 80m 정도의 고도였다라는 게 수치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것을 하는 그 행동은 배후에는 역시 의도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계기 논란에도 아베 정부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논란을 일으켜서 그 아베 정권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과연 무엇인가요? 먼저 그 한국이 이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먼저 일본은 그 협의를 하자라고 해도 협의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큰 사건을 터뜨림으로 인해서 그 대화하는 창의에 그 끌어들인다 이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해결하겠다. 또 하나는 그 북한 위협이 현재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예. 북한 위협이 있었을 때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의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현재 자위대를 개편하여서 전식 군대를 갖겠다. 이거 바로 헌법 개정으로 가겠다라는 그러한 아베 총리의 마지막 목표가 거기에 있는데요. 네. 그 이야기가 목표 들어가 가지고 아베 정권의 여러 가지 스캔들라든가 이유로 떨어진 그 지지율도 올라갔습니다. 네. 네, 북한을 대신하는 상대로서 한국을 좀 그 봤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하고의 군사적인 그 긴장이 고조가 되면 일본 내의 여론은 역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현재 일본 내에서는요, 아직 그 54%까지가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조금 더 노력을 하면 그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는 네. 그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를 50% 이하로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그 외부의 위협이 없어진 자리를 네, 네. 한국과의 군사적 갈등으로 이렇게 대체하면서 계속해서 네, 네. 자위대 부분에 대한 그 그렇죠. 주장을 그 타당성을 기원한다. 높이겠다. 예. 시정연설에도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잘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한일 갈등이 깊어지자 지금 미국이 중재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그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만나서 이 초계기 문제 등을 논의를 했다는데요.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또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 사실상 초계기 문제는 제 입장으로서는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그 북미 간의 회담이 2월 말이나 3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소식이 전해 오자마자 일본 내에서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조개기 문제라는 것은 사실상 남북 간 남한하고의 긴장 고조였지만 네. 사실상 북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오선이 그 광해도 대왕함에 접근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내려갔기 때문에요. 이게 남북 간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 사실상 남북 간을 그 이간질을 하면서요. 뭐라고 할까? 지금 그 남북 화해로 가는 길을 막겠다. 네. 그게 일본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일본의 이익이라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까지의 그 한미를 건조만 강화하면서 그 북한을 적극으로 보는 네네. 이러한 시각으로 가는 게 일본의 가장 좋은 그 시나리오입니다. 네네. 그게 그 북미 대화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그 한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다시 그런 시절에 돌아갈 수 있는 그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는 네. 차원에서도 초계기 문제 이것을 도발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한미 회담이 북미 회담이야 북미 회담이요? 있다. 네.
라고 그 이야기가 들어오자마자 더 이상 그 도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 일본의 방위선 장관도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일본이 빠르게 지금 그 북한 문제는 이제 특히 남북이 화해로 가고 그 미국도 북한을 많이 그 앞으로 그 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네. 자, 이 일본과는 또 빼놓지 않고 해결해야 될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군 성노예, 즉 위안부 문제인데요. 어제 향년 93세로 김복동 할머니 소천하셔서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3분 남으셨습니다. 지난 정권 시절 만들어진 화해와 치유재단이 지난해 11월 해산된 걸 두고도 일본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인터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자기 거 좀 뚝딱거리고 해놓고 그거부터니까 우리는 시원하네. 돈이 문제 아니라는 거지. 사들하고 법적 배상해라. 기대를 해야 되지. 그동안 일본 정부에게 진정으로 사죄와 배상을 바라면서 돌아가셨던 수많은 할머니들, 그분들의 뜻이 이제 비로소 한국 정부에게 화답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国際約束が守られないのであれば、国と国との関係が成り立た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日韓合意の履行のために適切に使われ、また日本政府の意向に反した使われ方がしないように強く求めてまいります。 자, 이 한일 위안부 합의 자체가 피해자들이 배제된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게 우리 정부 입장이고, 일본은 어쨌든 합의했으니 지켜라 이건데, 일본 내 여론도 그 일본 정부 공식 입장과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 한국 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원 자체는 원래는 일본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민단체들은 쭉 현재까지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아베전이라든가 고노 외상이 하는 이야기가 일본 전체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전혀 아닙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일본계 한국인 정치학자이신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